첫 시즌에 이루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이 우승하면서 이렇게 MVP를 받는 것도 참 최고의 순간이고, 그리고 키 작은 선수가 못한다는 편견이 많았는데 그걸 깨트려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삼진 잡고 다 같이 포로할 때 그때 약간 월칵해가지고 눈물이 고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직관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직관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그리고 최종은 한국 시리즈죠. 매년 우승팀이 나옵니다. 그러나 올해 우승팀을 놓고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 다른 표현은 뭔가 서사들이 있다. 이런 얘기 오늘 많이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뉴스와이드 첫 주제는요. 스포츠, 그중에서도 프로야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앞에 잠시 보여드렸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기아 타이거즈 통산 12번째 우승. 어제가 5차전인데요. 원래는 길게 가면은 7차전까지 가죠. 근데 5차전에 끝났습니다. 기아 7, 삼성 5.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스 역전승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그런데 7, 12, 37, 12, 숫자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4승 1패까지 나오는데, 자, 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보면서 숫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눈에 띄는 숫자가 일단 기아 우승이에요. 네. 이 사실은 기아 우승인데 보면은 7, 12, 37이라는 숫자가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일단 7은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기아가 했다라는 뜻이고요. 예. 12는 아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12번의 우승을 했다라는 뜻이고 37은 37년 만에 광주 홈구장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렸다. 이런 안방에서 뜻입니다. 이겼다 이거죠? 안방에서 우승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2016년까지는 예. 이제 중립 경기라는 2016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5, 6, 7차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잠실구장으로 와서 한국 시리즈가 열리게 과거의 됐었어요. 규칙대로라면은 5차전을 광주에서 하는 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2016년에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광주에서 했던 게 1987년 그 당시 이제 무등 경기장에서 선동열 감독, 이제 예전 감독이었던 예. 선동열 선수가 3년 차였을 때 예. 무등 경기장에서 우승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중립 경기 제도 때문에 우승이 우승을 나와도 하고도 중립 지역에서 우승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우승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5차전에서 기아가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5차전을 다시 이 광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5차전까지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 그러니까 상대 팀의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룰이 있었던 거예요. 복잡했네요. 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잠실에서 또 우승 축포를 터뜨렸거든요. 잠실이면은 제3지대긴 한데 약간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37년 만에 광주의 홈에서 우승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광주가 연고지인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스는 대구죠. 네. 그러면은 대구 또는 광주 여기서 뭔가 나오는데 과거 같았으면 중립지대였다 이건데요. 맞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통합 우승이라 그래서요. 한국 시리즈 우승했지만 정규 리그도 우승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네. 다른 팀들이 서로들 경제가 올랐는데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 우승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1위 팀이 이제 한국 시리즈로 직행을 하니까요. 한 달여 가까이 기다린 끝에 다른 팀들이 준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걸 기다렸다가 결국 이제 삼성이 플레이오프에서 이겨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경기를 한 겁니다. 한 달씩 기다리면 그게 경기력에는 체력 비축으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좀 감이 사라져서 나쁜 겁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체력 문제는 문제가 없을 텐데 예. 타자들의 이 방망이 감각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 실전 경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1차전이 서스펜디드 경기로 치러졌었는데 예. 그 서스펜디드 경기로 가기 전 그 1차전 그 상황을 보면 기아 타선이 거의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1차전이 서스펜디드가 되면서 그 사이에 기아 그러니까 타자들이 좀 감각을 찾으면서 그게 또 약간 작용했다고 봐야 네, 됩니까? 그게 큰 변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스펜디드 그러니까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 아니면 모르시는 분은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1차전, 2차전 동시에 했죠. 같은 날에. 맞습니다. 1차전이 6회 초에 비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예, 중지가 되면서 그 경기가 다음 날로 연기가 됐는데 그 다음 날도 비 때문에 또 치러지를 연기가 못해서 결국 월요일 경기가 수요일로 치러지고 1차전을 끝낸 후에 1시간 정도 쉰 후에 바로 2차전이 치러진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강행군을 한 날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기사를 올 초 이제 프로야구 이제 리그전 시작 때 찾아보면 개막을 할 때만 해도 기아의 전력이 좀 불안불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승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일단 사실 전력상으로 본다면 기아의 전력이 우승 후보로 꼽을 수는 있었는데 좀 예. 변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전임 감독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낙마를 하면서 지도자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일 텐데. 네, 왜냐하면 이게 전지훈련에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거기서 모든 일군의 어떤 멤버들이 정해지고 이러는데 예. 감독의 빈자리가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것이 변수였기 때문에 기아를 좀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 바뀐 상태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그 감독, 우승까지 이끈 감독 누군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일단 형님 리더십이라고 돼 있고요. 이범호 감독 첫 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빨간 체크가 된 게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초 1980년대생 감독. 굉장히 젊은 감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40대 초반의 감독이 왔기 처음입니까? 때문에 네, 80년대생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부터 워낙에 소통에 능한 감독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독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코치였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상황이 당시에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기아 선수를 잘 아는, 기아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지도자로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범호 감독이 타격 코치도 했었고요. 오. 이군 감독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범호 감독을 선택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수뇌부도 이범호 감독을 낙점하는데 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형님 선택이었습니다. 리더십, 형님이라기엔 젊은 축의 형님이에요. 근데 네. 그 리더십은 아무래도 선수들을 잘 알고 소통 잘하니까 붐업을 시키는데 아주 능한 감독 아니야 이런 평가 같은데요. 자, 그런데 기아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우승을 놓친 적이 없다면서요? 네, 12번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불패 신화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전통 아닙니까? 이건 네, 그러면? 맞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는 왕조를 이뤘다고 할 정도로 80년대, 90년대에는 예. 뭐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물론이었고 기아가 모기업으로 바뀐 후에 이제 이번 우승을 말고 그 전에 두 번을 우승한 예. 때에도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뭐 타이거즈는 무조건 우승을 한다. 이런 전통이 좀 생기는 이번에도 것처럼 또 그 전통을 이어간 네, 거네요. 이번에도 그런 전통을 이어가면서 12번의 우승, 모두 한국 시리즈에 올라서 다 12번 우승을 하는 그런 무패, 어떤 불패 신화를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도 혹시 기아가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가게 되면 그 기아가 붙는 다른 팀의 경우에는 이거 또 그런 거 아닌가 또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상황이 같으네요. 자, 그런데 어제 우승이 확정되고 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걸 예고도 하고 나서 왔거든요. 일단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우승했는데 한 명과 추면 안 되죠. 예, 저희가 단체로 동그랗게 모여서라도 우승하고 나면 꼭 비키비키를 단체로 추겠습니다. 유미 작가 무슨 모습입니까 이건? 이게 그 치어리더들의 응원 그 춤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 기아의 투수가 삼진을 잡으면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춤이에요. 그렇게 춤을 췄습니까 네, 지금? 치어리더들이.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외국 외신에도 알려질 정도로 유명해진 춤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도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기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처럼 됐고 이게 뭐 이런 그 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도 많이 퍼지면서
워낙에 SNS 상에서 화제가 됐던. 다른 팀들은 안 춥니까? 저 춤? 이건 기아에서만 추는 춤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춤도 갖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데이 때 이범호 감독이 만약 우승을 하면 모두 다 이 삐끼삐끼 춤을 추겠다. 그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실천을 거예요. 했- 그거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승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야기가 되고 사연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좀 보인다면서요. 네, 일단은 기아의 사실 그 이번 시즌의 원동력으로 친다면 예. 신예 선수 김도영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을 오. 겁니다. 30홈런 30도루의 기록을 세우는데 물론 예. 이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약간 기대 못 미치는 활약은 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제 몫을 해주면서 타선에서 활약을 했고요. MVP는 김선빈 선수가 차지했는데 예. 조금 전에도 인터뷰 나왔지만 이 선수가 키가 작은 선수예요. 단신의 선수로 오.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17타수 10안타, 타율로 따지면 5할 8푼 8리의 기록을 냈거든요. 거의 6으로 육할을 가네요. 갔죠. 네, 예, 그렇습니다. 6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10개면 6개 정도의 안타를 쳤다. 일단 나오면은 절반 이상은 친다. 네, 이번에 사실은 이 기아가 팀탈 1위 팀이거든요. 정규 예. 시즌에서. 그런데 한국 시리즈에서만큼은 그만큼의 위력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받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오. 김선빈 선수가 저렇게 불방망이를 휘둘러주면서 사실 타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고참 선수예요. 아마 밑에 그 후배 선수들에게도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한국 시리즈 MVP로 선정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잘 되는 팀에는 잘하는 선수가 있다. 이거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또 다 뒤늦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혜영 선수가 마무리로 나와서 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게 정혜영 선수인데 오. 이 선수가 좀 어린 마무리 선수거든요. 이번 시즌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로 자리를 잡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아버지가 정혜열 감독이라고 기아의 선수, 그러니까 타이거즈 선수 출신이에요. 93년도 우승을 했던 포수 출신의 지금 이제 동원대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부자가 같은 팀. 그렇습니다. 부자가 같은 팀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그런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네, 아버지가 아무래도 포수 출신이니까 정혜영 선수가 던지는 공을 그 포수 뒷자리에서 봤다고 해요. 오. 그래서 보면서 이 정도면 정혜영 그러니까 아들이 잘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우군이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야구 올해 관중이 뭐 1000만 이런 숫자 나오거든요. 화면 요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너 그거 봤어? 너 어제 거기 야구장 갔다 왔어? 이러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듯이 야구장에서 치킨에 맥주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영아 뒷담시 굶어야 유니폼 사느라 자, 1000만 관중을 기록을 했어요. 네.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 이런 표현 쓰는데 인기 비결이 뭘까요? 프로야구. 일단 프로야구가 좀 가성비 좋은 나들이 문화의 어떤 기본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 외야 쪽에 이런 그 정규 시즌에 보면 표가 예. 10,0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가더라도 큰 돈을 들이지 만원 않고 안팎이면은 영화 값보다 싼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야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기기에도 괜찮고요. 예. 거기에 가면 먹을 거리들, 그러네, 좀 먹는 모습이 나와요. 볼거리들, 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경기 볼 수 있고 응원 같이 할 수 있고 좀 건전한 응원 문화도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흥행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여성 팬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야구 예능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예. 여성들이 야구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여성 팬들이 그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예. 아까 인터뷰도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의 인터뷰가 많았던 걸 그러네요. 느끼면서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30번이
매진이 됐거든요.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요. 네, 경기만.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하면 33번이 매진이 됐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또 9월에 이제 한참 포스트 예. 시즌 앞두고 있을 때는 9경기가 연속 매진이 될 정도로 9월 말도 더웠는데. 네, 그리고 표를 구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지금 프로야구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뭐 굿즈부터 뭐 프런트들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런 젊은 여성들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새 이런 그 문화로 하나에 자리 잡으면서 한 번쯤 가봐야 할 곳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좀 아껴뒀습니다. 우승을 했어요. 기아 네. 타이거즈. 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금이 이제 포스트 시즌 매출액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우승 배당금이라고 예. 하죠. 그런데 이번에 146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이제 재반 경비가 한 40%가 빠지면 87억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예. 87억 원 중에 정규 시즌의 우승팀이 20%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 기아잖아요. 기아예요. 그 남은 금액 중에 50%를 또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또 가져갑니다. 가져가네요? 그리고 나머지 가을 야구한 팀들이 이제 비율별로 나눠 갖게 되는데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2억 정도를 우승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 여기 또 남아 있습니다. 예. 모기업의 보너스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건 규정이 있어요. 이 우승 배당금의 50%가 상한액이에요. 근데 아. 보통은 구단이 이 상한액까지 주거든요. 예. 그러면 26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8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기아 팀이 갖고 선수들이 또 나눠 갖고 나눠 갖게 되죠. 굉장한 금액을. 이제 이것도 등급별로 이제 선수들이 나눠 갖게 그러겠죠, 되는데 조금. 뭐 지금은 S 등급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S 등급, A 등급 정도 선수들은 그렇게 되면 한 1억이 넘는 돈의 성과급을 받을 수 일단 있는 최소한 1억 이상은 그럴 것 가져간다. 같습니다. 성과급 잘 치군요. 네. 우승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얘기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